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제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경제를 배우면서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배울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면 인간은 평생을 거쳐가지고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를 처음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택이란 것은 무엇일까? 경제에서는 항상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일까요?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가장 적으면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 최대 만족,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인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익이라는 용어를 처음 났는데 좀 알아볼까요? 자, 요 서비스는 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용과 편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시간 등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함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야 돼. 돈,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선택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이라든지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심리적인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편익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한대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하지만 이러한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용돈은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용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살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에 들어가냐면 바로 자원의 희소성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자원의 희소성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자원을 많이 원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자원의 희소성의 정도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의 성질로 인해서 자원의 희소성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에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뭐 여러분들 뭐 당근마켓 뭐 경매라는 것이나 아니면 당근마켓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을 하면 내놓으면 그게 어떻게 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4단원에 가면 수요 공급 법칙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무엇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반드시 알아둡시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여러 대안이 갖는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뭐 하나에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회비용은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이 기회비용은 같은 선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마다 이 기회비용은 다를 수 있다. 왜?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리적 선택의 방법은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큰 상태? 바로 편익이 큰 상태가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영상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도 이어서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